갑자기 컥 하고 숨막혀 놀라서 깬 적은 없으세요? 수면무호흡증은 아예 숨을 멈추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속 시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우울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홈쇼핑이나 인터넷에 파는 코골이 방지 제품들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히려 내 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옆 사람 코골이 때문에 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컥 하고 숨막혀 놀라서 깬 적은 없으세요? 맞아요. 오늘 주제는 바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에요. 코골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시끄러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데요. 이때 기도 주변 근육도 같이 이완이 되면서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을 좁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공기가 진동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걸 코골이라고 해요. 이때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단순 코골이인지 호흡을 아예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인지 구분되게 되는데요. 단순 코골이는 말 그대로 소리만 나는 상태라면 수면무호흡증은 아예 숨을 멈추는 거예요. 심하게 코를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다시 큰 숨을 쉬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을 의심해 봐야 해요. 단순 코골이 자체가 큰 병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무호흡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동안 숨을 멈추는 상태인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시간에 5번 이상, 심한 분들은 10초 넘게 숨을 멈추는 일이 1시간에 수십 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속 혈액의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의 장기들, 특히 심장,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돼요. 장기적으로 지속 시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우울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환자의 50% 이상이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압약을 써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의 80% 이상이 수면무호흡을 가졌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생 비율도 5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자는 도중 급사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절대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수면무호흡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요. 교감신경계가 활발해지면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산소를 어느 정도 보상하려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심박수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데 이 상태가 자는 중 계속 반복이 된다면 심장이 중간중간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부정맥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고혈압은 혈관벽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벽이 손상이 생기고 그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나 동맥경화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관 안쪽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압이 더 높아지고 결국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위험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 중에 뇌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뇌에 허혈성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이 있는 분들에게서 뇌졸중이나 치매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수면무호흡이 반복되면 뇌가 자꾸 깨게 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낮 동안 피곤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만성 두통이나 주간 졸음 등의 즉각적인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듣고 나니 수면무호흡이 무서운 질환이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혹시 나도 수면무호흡증일까? 궁금하시죠? 이런 경우라면 꼭 의심해 보셔야 돼요. 가족이나 파트너가 코골이 소리 때문에 같이 못 자겠다고 한다 하면 당연히 높은 확률로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세 번째, 낮에 심하게 졸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 네 번째, 자다가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경우가 있다. 다섯 번째, 아침에 두통이 자주 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수면다운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진행하는 검사예요. 머리에는 뇌파 측정 센서, 코와 입 주변에는 호흡 센서, 턱, 가슴, 배에는 심전도와 호흡, 근육, 움직임 센서, 손에는 산소 포화도 센서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수면 중 호흡이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멈추는지,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수면의 질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2018년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비 부담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주변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려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수면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기기마다 정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는 가속도 센서와 광학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 심박수, 산소 포화도, 수면 단계를 분석해서 보여주거든요. 특히 혈중 산소 포화도 수치는 수면 무호흡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스마트워치를 꾸준히 착용하면서 자다가 산소 포화도가 자주 떨어지더라 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또 최근 제품들은 얕은 잠, 깊은 잠, 렘수면, 중간에 깬 시간 같은 수면 구조까지 그래프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수면 점수나 수면 효율, 코골이 추정 소음 같은 정보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이 수치들이 병원에서 하는 수면다운 검사처럼 정확한 진단을 대신하기는 어려워요. 수면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뇌파나 근전도가 아닌 움직임과 혈류량 변화를 기본으로 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매일매일 비교적 부담 없이 측정할 수 있고 수면 패턴의 변화나 위험 신호를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예요. 다만 수치에 너무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결과에 의존하는 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이상 징후가 반복된다면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가벼운 경우라면 먼저 생활습관 교정부터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체중 관리. 지방은 우리 배에만 축적되는 게 아니라 기도 주변 조직에도 축적이 되기 때문에 기도 직경을 좁게 만들면서 코골이와 무호흡을 심하게 만들어요. 수면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살이 조금만 빠져도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만이신 분들은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 교정이에요. 바로 누워 자는 것이 편하지만 바로 누워 자는 동안 혀가 중력으로 인해서 뒤로 밀리면서 공기의 흐름을 막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수치가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죽부인처럼 생긴 긴 베개를 등 뒤에 두고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거나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주무시면 옆으로 눕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옆으로 돌아 누워 자도록 만들어진 베개나 테니스공을 등 뒤에 묶고 자는 방법들이 있는데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있으면 시도해보셔도 좋지만 자세 변화에 따른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자세 변화가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과한 자세 억제로 깊은 잠이 더 방해되고 수면 패턴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흡연과 음주 피하기. 흡연은 폐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산소 공급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술은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기도 내강이 좁아지는 것을 유발해요. 특히 잠들기 전 음주는 코골이와 무호흡을 악화시키니 꼭 피하시길 권유드릴게요. 그래도 증상이 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양압기예요. 양압기는 코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계가 일정한 압력의 바람을 계속 보내줘서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열어주는 장치예요. 수면무호흡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연구로도 입증이 돼서 현재는 1차 치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간혹 환자분 중 입으로 바람이 새면서 입이 마르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땐 마스크 종류를 바꾸거나 습도 조절, 입막음 대체 장치 등을 활용하면 훨씬 나아지니까 자의로 중단 중이시라면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상담을 통해 방법을 수정해 보시길 권유드릴게요. 이어서 양압기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을 몇 가지 소개드려 볼까요? 먼저 고혈압에 대한 논문인데요. 고혈압이 있는 환자 중에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압기 치료 효과에 대해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24시간 수축기 혈압은 치료군에서 평균 4.78mmM가 감소했고 이항기 혈압은 2.95mmM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어서 소개드릴 논문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양압기 치료 시에 심방세동이 줄어드는지를 메타 분석으로 연구한 논문이에요. 연구 결과 양압기 사용 환자군에서 심방세동 발생 재발 위험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구 결과를 보니 치료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다음은 양압기가 불편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시거나 경도 정도의 심하지 않은 수면무호흡증이거나 하악이
턱이 작거나 무턱인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구강내 장치예요. 이 장치는 아래 턱을 약간 앞으로 당겨서 기도를 넓혀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치아 교정 유지 장치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면무호흡증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수술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경도나 중증도의 경우는 양압기 착용을 1차적으로 해보고 양압기 착용이 어려워서 실패한 경우엔 수술적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코, 편도, 영구개 등 상기도 특정 부위의 폐쇄가 원인이라면 해당 부위를 교정하는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수술 방법에는 구개수, 구개인두 성형술, 편도절제술, 비중격 교정술 및 합의갑계 절제술, 설기저 감소술, 그리고 턱 교정술. 구개수, 구개인두 성형술은 목젖이나 영구개, 편도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기도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이에요. 비중격 교정술은 비중격이 휘어 있어서 코막힘이 심할 때 코로 숨 쉬는 걸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이고요. 설기저 감소술은 혀가 너무 커서 기도를 막는 경우 혀의 뿌리 부분을 줄여주는 수술이에요. 턱 교정술은 상악과 하악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동시켜서 기도 공간을 넓혀주는 큰 수술이에요. 다만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중증 수면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수술과 양압기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고 있는 원인이 정확히 어떤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고민이 되신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진료를 보다 보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홈쇼핑이나 인터넷에 파는 코골이 방지 제품들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근 예능에서도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관심도가 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콧구멍을 확장시키는 제품이고 하나는 입을 막아주는 제품이에요. 둘 다 사용하면 코골이 소리는 줄어드는데요. 근데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비강 확장기는 콧구멍을 넓혀서 숨쉬기 편안하게 해주고 코골이 소리도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 깊숙한 곳, 즉 목 안쪽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면무호흡이 유발하는 합병증을 막기엔 효과가 좀 제한적이죠. 또 장기적으로 사용 시 콧볼이 넓어지는 미용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입막음 테이프는 입을 막아서 입 벌림을 막고 코로 숨을 쉬게 유도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코골이 소리를 줄이는 이유는 소리가 나오는 구멍인 입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강 내부의 부종이나 비중격 망곡이 심한 경우는 원래도 코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데 산소를 공급하는 길 하나가 더 막히는 거기 때문에 산소 공급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혀 트랙션 기구는 실리콘으로 혀를 잡아당겨서 뒤로 떨어지는 걸 막는 원리인데 직접 써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는 내내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서 불편하고 오래 쓰기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턱 밴드는 턱을 고정해서 입을 다물고 자게 하는 원리인데 코골이가 입을 벌리면서 턱이 뒤로 떨어질 때 심해지는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얼굴에 밴드를 하고 자야 되니까 통풍이 잘 되고 피부 트러블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시중의 제품들은 코골이를 줄이는 제품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제품들이 수면무호흡을 치료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 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는 코골이를 그냥 피곤했구나, 시끄럽네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예요. 특히 낮에 졸리고 피곤한 상태가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